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3월 16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이 올랐죠. 그래서 거기에 힘입어서 우리 시장도 오늘은 비교적 좀 부담 없는 그런 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그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역시 좀 떨어져서 1.607로 이제 마감을 했어요, 장에서. 그러고 유가도 좀 떨어졌고,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역시 이제 그 금리가 좀 안정을 찾으니까 나스닥이 다시 1% 이상 상승을 해서 가장 크게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S&P 500, 다우도 0.5% 이상 상승을 해서 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느낌은 미국 시장도 이제 그 금리의 공포로부터 벗어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일단 뭐 그냥 FOMC의 회의를 앞두고 일단은 시장이 조금 좀 흥분을 좀 가라앉힌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시지만 이제 미국 시장은 서머타임 때문에 어제 밤부터 해서 그 시장이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5시에 끝나게 됩니다. 새벽 5시가 그쪽 4시, 뉴욕 4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1시간 일찍 우리가 미국 시장 결과를 볼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도 오늘 보면은, 뭐 2차 전지에 관련된 거 빼놓고는 별 큰 이슈가 없었어요. 우리 시장에도 이슈가 없어서 갑자기 시장이 이제 조용해진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수만 뭐, 다소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지수 오르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제 시장에서 보면 알겠지만 외국인들이 291억 정도 순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다 대고 죽으라고 팔아야 될 이유가 없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지수는 좀 올라갔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되게 좀 조용해졌다, 시장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281억을 팔았네요, 순매도를.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 기관이 2,392억을 순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금투가 한 1,562억 되고 연기금 등 해서 850 정도 사는 걸로 나오는데, 제 생각에 저 연기금 등에 우리가 분류할 때 거기 우정사업본부 같은 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아니라 그쪽에서 사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이 지수에 살 수가 없죠. 지금 지수가 3067인데 여태까지 뭐 얘기해오던 그거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지수는 21.46% 21.46포인트 올랐습니다만은 뭐 시가총액 1, 2위를 차지하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올랐으니까 그게 이제 많이 반영이 돼서 지수상으로는 그렇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질문 어떤 분이 뭐 이렇게 댓글에 해오신 거 잠깐만, 근데 이제 백신 접종, 그거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 있죠. 백신의 문제는 이제부터 백신을 얼마큼 국민들한테 빨리 접종시키느냐, 이 스피드 싸움이다, 각국에. 그래서 이거 뭐 높여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하실 때 맞죠. 근데 저는 뭐 우리가 늦게는 출발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빨리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급되는 대로 이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시장으로 돌아와서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 좀, 어제 이제 제가 그 폭스바겐의 그 배터리 파워데이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밤에 이제 그게 진행되는데, 얘네들이 그 배터리를 내재화 하겠다는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같은 걱정은 항상 현실로 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용하지만 2차 전지 쪽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거와 뭐 거의 비슷한데, 지금 이제 이런 겁니다. 그 폭스바겐이 얘기했던 거를 정리를 하면 2030년까지 유럽 지역에 6개의 배터리 공장을 증설하겠다. 그래갖고 연간 규모로 240기가에 달하는 그런 공장을
확보하겠다. 2030년까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스웨덴에 꼭 집어서 노스볼트사와 협력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좀 우리도 이 노스볼트사에 뭘 좀 납품했던 적이 있던 어떤 종목이 오늘 많이 오르고 뭐 이랬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노스볼트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폭스바겐 여러분 아시지만 이번에 그 SK 이노베이션하고 LG 화학하고 그 문제가 에너지 솔루션하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10년 동안 수입 금지의 유예 조치를 해준 게 이 폭스바겐이 2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폭스바겐은 뭐 LG하고도 거래가 있고 다 그런데 우리나라 회사 이름은 언급조차 안 했습니다. 여기서. 그다음에 이제 전고체 연료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 얘기 뭐냐면 원가 절감하겠다는 거죠. 이제는 이제 또 그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충전 시간도 짧게 하고 또 충전량도 많게 하면서 원가도 떨어뜨리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이게 전기 자동차 시장의 이제 과제로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에 들어가는 니켈이니 이런 거 가격이 자꾸 오르니까 이제 전고체 쪽으로 돌리면서 원가 절감하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2025년까지 17,000여 곳의 유럽의 충전소를, 이거 충전소는 제가 한번 언젠가 얘기한 적 있죠. 우리나라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내수에서도 전기차가 잘 돼야 수출도 또 잘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 오래 걸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도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 충전소를 얼마큼 많이 우리가 미리 준비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수요가 2030년이 되면 지금의 한 10배가량 된답니다. 10배가량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폭스바겐도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나온 게 원통형이 아니라 각형 배터리를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공간 차지는 각형이 안 하지만 이제 퍼포먼스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거는 뭐 지금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고 이게 이제 계속 개발이 되면 뭐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배터리 그 3사가 세계 시장에 합치면 세계 시장 점유율 1인데 우리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업체에 언급이 없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금 그래요. 그래서 뭐 완전히 내재화로 간다는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차를 만드는 세트 메이커가 지금 뭐 배터리를 자기네가 완전히 내재화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차에 얻는다 이런 얘기는 지금 할 수는 없죠. 당분간은 이렇게 해야 같이 이제 겸용으로 해야 되죠. 그렇지만 어젯밤에 밝힌 내용을 보면 궁극적으로 자기네가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제 가솔린 엔진 때에는 엔진 출력이 얼마냐, 엔진 효율이 얼마냐 이런 게 이제 따져지지만 이제부터는 전기차는 배터리 그리고 모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새로운 경쟁에 들어가는 품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넋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뭐 어제도 말씀드린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이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다들 그러잖아요. 전기 자동차가 앞으로 무지 많이 발전되고 빠르면 10년 안에 다른 내연기관을 쓰는 자동차는 없어질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세계 각국이 이걸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1차적으로 일단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직 뭐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다. 몇 년 남았고 뭐 이렇게 평이하는데 이거는 이제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이거 이런 식으로 평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방 먹은 거 맞아요. 먹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어저께 제가 이 얘기하면서 폭스바겐 얘기하면서 제가 말미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현대 기아차라고 해서 꼭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의
배터리를 사다 쓴다는 법이 어딨냐. 기업이. 그러면 현대 기아차도 내재화 하겠다고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전 그렇게 이제 말씀도 드렸잖아요. 더불어서 애플도 전기차를 만든다면 삼성이라고 왜 못 만드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전기차 시장이 치열한 경쟁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뭐가 오르네 이렇게 뭐 싸우고 이럴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시간이 좀 몇 년 있어서 그 사이에 우리가 하면 된다. 그러면 딴 애들은 놉니까? 유럽 애들은? 중국 애들은? 아니거든요. 이게 경쟁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정부가 이렇게 해서 무슨 뭐 2차 전지 뭐 배터리 이렇게 해서 신동력 사업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 뭐 합니까? 이게 딴 데 막 치고 나와요. 딴 데 막 치고 나와요. 그러면 유럽의 자동차보다 우리나라 자동차의 세트 메이커가 우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LG도 이제 SK랑 그만 싸우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겠지만 근데 뭐 그렇게 하고 문제는 뭐냐면 적이 딴 데 있어요 지금 적이 딴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반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IPO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IPO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죠. 예. 그리고 그때 이제 뭐 돌이켜서 얘기지만 물적 분할, 인적 분할 갖고 소액 주주들이랑 좀 다툼이 있었죠. 그것도 그렇게 해서 물적 분할해서 오너한테 유리하게 그렇게 했으면 이걸 잘 해야죠. 예. 잘 해야 되는데 잘 하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2차 전지 부분에 해당하는 주가들의 그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주식이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요. 이게 동력이 한번 탁 떨어지면 다시 가동시켜서 가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 몇 배의 힘이 들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 일단 폭스바겐 파워데이 내용 때문에 한 방 먹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애써서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 관련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한 방 먹은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한 방 먹었다 인정하고 지금부터 머리 싸매고 이거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이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뭐 정부도 뭐 관련된 그거 백업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만 싸우고 지금 우리끼리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 오늘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 3대 메이커들 있잖아요. LG와 SDI 뭐 SK 이노베이션 오늘 다 뭐 진짜 뭐 그나마 SDI는 조금 이제 관련성이 없어서 좀 덜하지만 그 두 업체 LG화학하고 SK 이노베이션은 충격이 좀 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 충격을 먹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빨리 좀 회복돼야죠. 빨리 좀 회복되고 회복될 만한 내용도 있고 뭐 그러면 그럼 뭐 우리가 뭐 이것도 못할 것도 없어요. 뭐 원통이 됐건 각형이 됐건 그거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이 전 세계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빨리 확보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폭스바겐이 어제 얘기 다 했어요. 퍼포먼스 높이고 충전 시간 줄이고 가격 낮추고 이거는 이미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세트 메이커가 이쪽에 진출 안 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게 뭐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반도체처럼 오랜 기간을 준비해야 나오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오랜 기간 준비해야 되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세계 각국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2차 전지는 한번 충격을 먹었기 때문에 서서히 좀 벗어나올 거예요. 서서히 벗어나오고 또 관련 그 종목 기업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뭘 시장에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주가 회복도 좀 달라지겠죠. 전체 시장 얘기 좀 하죠. 시장이 왜 그럼 이렇게 조용해졌냐? 오늘 이제 2차전지 빼고 이제 조용해졌냐? 이게 뭐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조용할 수밖에 없죠. FOMC를 기다리는 거예요. FOMC를 기다려요. 왜? 지금 어차피 움직여 봤자예요. 움직여 봤자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시장에서. 그건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시장도 뭐 그 금리가 조금 10년 국채 금리가 조금 안정을 찾으니까 나스닥이 좀 그동안 눌렸던 거 움직이고 그래도 나스닥은 아직도 한 5, 6%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정도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데 어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실 별로 이렇게 기대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주식 시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 실물 경기가 살아나야 되고 그 늘 얘기하는 완전 고용 있잖아요. 고용이 늘어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금리의 상승이나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용인하겠다. 우리가 인내하고 가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조차고 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금리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처럼 신경질적으로 금리가 막 이렇게 막 팍 솟아버리고 이렇게만 안 되면 어차피 경기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모두 알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기다려요. 뭘 기다리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그러니까 단기채 팔아서 장기채 사는 거. 이걸 하면은 조금, 그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조금 더 컨트롤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하나 하고, 한번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SLR. 그게 뭐냐면 보완적 레버리지 레시오 비율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2,500억 이상 그 대형 은행이 이 채권을 갖게 되면 자기 자산을 그만큼 늘려야 되는데 그걸 유예해 줬잖아요. 언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때 제도를 만들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나면서 국채를 팔아야 되니까 그래 그런 거 무시하고 사도 좋다 해서 여태 유예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SLR이 이제 만기가 되잖아요. 이번 달로 끝나요. 근데 이제 전혀 얘기가 없고 예금보험공사 같은 미국의 그런 데서는 뭐 이걸 더 연장할 필요를 못 느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걸 해주면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걸 이제 계산해 보면 말이죠. 채권이 한 3,500억 불에서 한 5천억 불 가량 팔아야 돼요. 그러면 이 금융기관들이 자기 자산 대비 맞추려면 이걸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새롭게 채권 값을 엉망을 만들고 그러니까 금리가 튀어오르고 이런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기다리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SLR 유예를 연장시키거나 뭐 이런 거를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래 남지도 않은 거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밝혀질 거니까 이건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렇지만 유동성 좋으니까 계속 시장이 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적인 지금까지 시장을 끌어왔던 주도주 중에서 2차 전지 빼고는 뭐 나름대로 뭐 좀 움직임을 크진 않지만 그렇게 보였고 반도체도 또 이제 돌아서 다시 이렇게 됐고 그리고 또 뭐 실물 경기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는 것들도 또 움직이고 그러니까 양쪽이 다 이렇게 그냥 자꾸 빙빙빙빙 돌면서 이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냥 시장이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조용한 시장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적극적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그런 폭을 시장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답답하지만 좀 기다리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조용해지면 그러면 우리도 그냥 조용히 있으면 돼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시장이 조용한데 나 혼자 뭐 난리치고 매매하고 이래봤자 전혀 쓸모없는 짓을 하는 거죠. 시장이 조용해지고 외국인도 오늘
어? 매도한 게 281억 순매도했어요. 그러면 장이 어느 정도로 이건 위축된 게 아니에요. 조용해진 거예요. 위축된 거는 힘이 빠진 건데 이건 힘이 빠진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올 어떤 거를 기다리면서 지금 잔뜩 웅크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 오는 그 어떤 거가 우리한테 유리한 거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오늘 하지만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아주 비관론자 아니면 그런데 그러고 있으니까 시장이 오히려 더 조용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포트를 잘 짜고 있는 사람은 지금 그냥 조용히 기다려도 어떻게 보면 괜찮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이런 거 있죠. 아들이 두 명 있는데 한 명은 우산 장사, 한 명은 남학신 장사. 그래서 비가 오면 이거 저 남학신 장사 아들이 장사를 못 할까 봐. 그다음에 이제 또 해가 쨍쨍 쬐면 우산 장사를 하는 아들이 이게 장사를 못 할까 봐 걱정하는 부모한테 뭐 누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생각해라. 비가 오면 우산 장사 아들이 장사 잘 돼서 좋고 비가 안 오면 남학신 파는 아들이 장사 잘해서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이 딱 그 짝이죠. 포트를 잘 짜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장이 조용한데도 자꾸 순환 도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루는 이게 좀 올랐다, 이게 올랐다, 그러고 잘 빠지지가 않아요. 하락폭이 이제 굉장히 얇아졌어요.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 뭐 장에다 뭐 때려봤자 소용도 없는 장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포트폴리오를 그 사놓고나고 균형점을 잘 찾아서 갖고 있으면 뭐 기다릴 만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이 시장을 끝내줄 이슈는 뭐냐면 실적이에요. 실적이 나오면서 이 시장을 끝내고 이제 이걸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슨 성장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실적이 좋은 놈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차피 시장이 이 모양을 갈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 안에 FOMC가 뭘 어떻게 우리한테 전해주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달까지는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다릴 때는 그냥 쉬는 것도 뭐 투자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도 시장 한번 보고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